이번 수업에서는 요소시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요소시장에서 기업의 자원 수요, 즉 생산 요소 수요가 어떻게 사용 중인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 수입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 수업 내용을 일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시장의 개념에 대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앞서 시장 경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학습한 대로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은 기업이 화폐 교환을 대가로 재화와 용역을 가게에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요소시장이 존재합니다. 요소시장은 기업이 화폐 소득을 교환하는 대가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가게로부터 자본과 토지를 획득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노동소득을 뭐라고 부르는지 배웠을 겁니다. 가게는 임금을 받습니다. 토지 소득으로 가게는 지대를 받습니다. 자본 소득으로 우리는 이자를 얻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화폐는 나중에 은행 대부를 통해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있을 강의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급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역할이 바뀌는 게 차이입니다. 기업은 이제 구매자, 즉 수요자이고 가게는 이제 판매자, 즉 공급자입니다.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에 판매할 재화를 생산하려면 자원, 즉 생산 요소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원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자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중인 재화의 가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 중인 자원의 생산성입니다. 두 가지를 도식화하기 위해 완전 경쟁 시장의 일원인 베이커리에 대한 생산성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 수용자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기업 중 하나인 베이커리는 우리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한 빵을 $5의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비교하여 해당 개별 베이커리의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이커리가 추가로 고용한 개별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빵을 생산하는지를 비교합니다. 이어 해당 생산량의 빵 한 개의 개별 판매 단가를 곱합니다. 우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계산합시다. 왼쪽에는 고용된 노동자 숫자가 1명부터 7명까지 존재합니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가 생산한 전체 산출량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노동자의 전체 생산량은 6개이고 7번째 고용 노동자의 전체 생산량은 21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한계 생산물이 무엇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서 강의에서 배웠을 겁니다. 한계 생산물은 총 생산물의 변화를 노동자의 숫자, 즉 노동량의 변화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계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가 고용된 각 노동자에 따른 총 산출물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동자는 6개의 빵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원 2명으로 늘자 산출물은 11개로 증가하면서 한계 생산물은 5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1에서 6을 빼면 5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용 노동자에 따른 산출물이 15개로 늘자 한계 생산물은 4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 번째 노동자는 추가로 3개의 빵 생산에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노동자는 추가로 2개의 빵 생산에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노동자는 단 1개의 빵에 불과하며 일곱 번째 노동자는 추가한 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해할 만한 것은 왜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느냐일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계 수학 체감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개념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가변 요소를, 이 경우에는 노동을 추가로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고정 요소의 존재 때문에, 즉 베이커리의 경우 가게의 규모나 보유한 오븐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노동자에 따른 산출물이 감소합니다. 이는 자본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고용한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해당 개념을 정량적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당장 드는 질문은 이 기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동자 등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대목에서 한계 생산물 수입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계 생산물 수입은 단순히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생산 중인 재화의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 각각이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해당 산출물에 대해 얼마만큼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한계 생산물의 빵 단가를 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동자는 6개의 빵을 생산했으며 베이커리는 개당 $5에 판매할 수 있었기에 베이커리는 첫 번째 고용 노동자에게서 총 $30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는 빵 5개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한계 생산물 수입을 계산하려면 그 5개의 단가 $5를 곱해서 $25가 나옵니다. 그런 식입니다.
내가 이 노동자들 각각의 한계 생산물 수입을 연속적으로 계산해서 7번째 노동자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뭔가요? 기업이 노동자 사용을 늘릴 때 추가된 노동자 각각이 유발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빵 가격은 똑같은데 추가 노동자의 생산성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된 개별 노동자가 이 기업에 벌어줄 수 있는 수입액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메모해두죠. 고용이 증가하면서 추가 노동자가 유발한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대목이 노동 수요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뭔지 여러분은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노동자 고용이 늘면서 노동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추가된 개별 노동자마다 임금을 줄이려는 용의가 있습니다. 자, 개별 베이커리의 노동 수요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이 그래프에 몇 가지 라벨을 붙일 겁니다. 수평축 상에는 노동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노동자 인원수입니다. 수직축 상에는 한계 생산물 수입을 살펴봅니다. 다른 말로 이 기업이 고용한 개별 노동자가 이 기업의 총 수입에 기여한 수입액입니다. 아울러 한계 생산물 수입을 임금률로 대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해당 노동자 각자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한계 생산물 수입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노동자로부터 7번째 노동자까지 갑니다. 자, 여기 레이블을 붙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생산물 수입이 30달러에서 고점을 찍습니다. 그 뒤에 0달러까지 하락합니다. 내가 여기에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3, 9, 12, 15, 18, 21, 24, 27, 그리고 30입니다. 나는 이제 상단 테이블의 데이터를 통해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 수입은, 다시 말해 해당 노동자가 이 기업에 기여한 수입은 30달러입니다. 그리고 7번째 노동자가 기여한 수입은 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형이기 때문에 해당 두 지점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때는 한계 생산물 수입이 30달러였습니다. 자, 두 지점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별 베이커리에 대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수입 곡선이 생겼습니다. 이 수입 곡선은 이 베이커리가 각각의 노동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노동자로부터 7번째 노동자까지 말입니다. 유의하세요. 한계 생산물 수입이 높았을 때 첫 번째 노동자는 6개의 빵 생산에 기여했으며 개당 판매 단가가 5달러였으니 이 기업은 3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기업은 해당 노동자에게 30달러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노동자는 빵 5개밖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개당 5달러에 판매하면 베이커리는 25달러의 수입을 올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노동자에 대해 베이커리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 임금은 25달러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임금률이 낮을 경우 베이커리는 추가 노동자를 고용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 추가에 따른 추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베이커리는 사실상 단 6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6번째 노동자는 최대 5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한계 생산물 수입, 즉 6번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단 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 베이커리가 7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노동자의 한계 수입이 0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노동자가 무료로 일할 생각이 없는 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한계 생산물 수입은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임금률을 추가 노동자 각자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수입 곡선이 우하향인 점에 유의하세요. 그 말은 임금률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노동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물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계 생산물 수입은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입니다. 다시 우리의 노트로 돌아가 봅시다. 보시다시피 한계 생산물 수입은 추가 노동자 각자가 이 기업의 수입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기업에 알려줍니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한계 생산물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노동자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률이 감소할 경우에만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미시경제학 강의에 등장한 수요의 법칙과 흡사하게 들립니다. 수요의 법칙은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역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노동자 임금이라는 개별 자원의 가격과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량 사이 관계는 역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변 요소의 추가 단위로 귀속될 수 있는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해당 가변 요소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 즉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